Tässä ei petu skutniene. Здравствуйте. 안녕하세요. 저는 시네이시빌의 김소미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아이슬란드에서 날아온 성장영화 하트스톤입니다. 어린 시절은 우리 삶을 아주 명확하고 아름답게, 때로는 가혹하리만큼 적나라하게 반영한다. 이 영화를 만든 부드문두르 아르나르 부드문두손 감독의 말입니다. 이 영화는 이제 막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감지하기 시작한 소년들을 중심에 놓고 있는데요. 작은 어촌 마을에 사는 14살 소년 토르와 크리스티안이 그 주인공입니다. 토르는 아직 그 또래들에 비해서 2차 성징이 좀 늦게 나타나는 편이라서 좀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친구고요. 크리스티안은 토르에 비해서 조숙하고 이제 막 자신의 성적 지향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하트스톤은 성장서사의 어떤 여러 방법론 중에서 특히 10대 초반의 섹슈얼리티에 집중하기로 한 영화인데요. 처음 느껴봐서 더 생생하고 그래서 더 이상하고 혼란스러운 것들로 가득 메워진 영화라는 게 제가 영화를 보고 나서 처음 느꼈던 어떤 직관적인 첫 인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좁은 의미의 성장담, 그러니까 10대 주인공이 어떤 통과 의례를 거치는 이야기라고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울 게 없지 않을까? 더 독창적이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하트스톤이라는 영화도 분명히 그 전개 자체가 아주 새롭지는 않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좋은 성장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최근에 어떤 예로 들자면 영화의 형식 면에서 미학적으로 아주 탁월한 작품들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를테면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보이후드라든지 또 최근에는 플로리다 프로젝트 같은 영화들, 특히 마지막 장면이 놀라웠죠. 이런 영화들이 있고 또 한편에는 여전히 익숙한 것을 조금 익숙한 방식으로 다루되 가능한 더 정확하게 혹은 가능한 더 섬세하게 다뤄서 감각적인 만족감을 주는 영화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하트스톤이 그 후자 쪽이 아닐까 싶어요. 이를테면 하트스톤은 그 나이 때 아이들이 혼자 거울 앞에서 무얼 하는지, 좁은 방 안에서 무얼 하는지, 둘만 비밀스럽게 붙어 있으면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사실 언어로는 소리내서 말하기 약간은 부끄럽고 좀 비밀스러운 지점들까지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생생하게 포착해내는 그런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주 익숙한 것이지만 그것을 민감하게 세공해서 결과적으로는 영화적인 만족감을 주는 작품입니다. 하트스톤은 촬영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는데요. 우선 얼핏 보아도 그 외관만 보아도 굉장히 아름답고 유려하고 투명하게 느껴지는 작품이죠. 우선 아이슬란드의 자연 경관 자체가 너무 훌륭한 미장센이 되어주고 있고 소년들의 고통, 성장담의 어떤 요소들을 포착하는 데 있어서 감독이 시각적으로 굉장히 서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신경을 썼다는 걸 알 수 있는 작품이에요. 저는 그게 이 영화의 전부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그 자체만으로 꽤 뛰어난 완성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부터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촬영면에서 돋보이는 것이 이 영화가 풀샷과 익스트림 클로즈업을 자유자재로 섞어서 쓰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있으면 이 소년들의 세계가 굉장히 거대하고 광활한 자연과 아주 좁고 내밀한 자기만의 방을 계속해서 오가고 있다는 것을 좀 자연스럽게 감각하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걸 좀 정서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풍경은 목가적인데 반해서 소년들의 마음은 굉장히 혼란스럽다고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맥락 없이 아름답기만 한 풍경은 신뢰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그것이 인물의 정서와 조화를 이루면서 그 풍경과 그 풍경이 담고 있는 어떤 가치들, 정서들이 굉장히 숲꽃 끝에 나온 무언가라는 것을 좀 긍정하게 되는 쪽인 것 같습니다. 타이탄 숏도 감각적으로 굉장히 충만한 작품인데요. 일반적으로 카메라가 대상에 가까워진다고 해서 무조건 생생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익스트림 클로즈업을 통해서 신체를 박제하고 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영화는 끝까지 어떤 비밀스러운 흥분을 잃지 않는 쪽입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토르를 바라보는 크리스티안의 어떤 떨리는 눈동자에 이입한 카메라라고 할까요? 그 시선을 경유하면 결국에는 토르 스스로는 불만족스럽던 아직은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아서 미완의 몸처럼 느껴졌던 그 신체도 영화의 시선을 통해서 굉장히 완전한 아름다움을 갖추게 되는
그런 과정을 따라가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러닝타임은 129분입니다. 짧다고는 볼 수 없죠. 그리고 사실 영화 내내 한여름이 한겨울이 될 때까지 좁은 마을을 벗어나지 않고요. 사실은 거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꽤 미니멀한 서사를 지니고 있는 영화인데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분명히 약간은 인내심을 요구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금 지루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걸 약간 단순화해서 노르딕 시네마의 리듬감이라고 불러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아르나르 구드문두손 감독의 데뷔작을 놓고 루나르나슨 감독 같은 아이슬란드의 다른 감독과 비교하는 어떤 평들도 좀 있는 편인데요. 그만큼 노르딕 시네마라고 불러볼 만한 특징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감독과 프로듀서가 이 영화를 놓고서 각각 따로 이 영화를 무사히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정들의 어떤 은총, 각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면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을 좀 가지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만큼 이 환경 속에서 나고 자란 창작자들이 인물을, 사물을 바라보는 특유의 시선, 특유의 태도 같은 것이 있고요. 그것이 영화 하트스톤에서는 인물의 감정을 마치 자연활동을 지켜보듯이 굉장히 느리고 끈질기게 바라보는 방식으로 발현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재밌다고 느끼는 영화들이요, 화산의 폭발 장면을, 그러니까 어떤 스펙타클을 집중적으로 보여준다면요, 이 영화 하트스톤은 소년들의 마음이 서서히 끌어올라서 어떻게 폭발하고 또 어떻게 식어서 재가 되는지 그 모든 과정을 담으려는 그런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트스톤이 스타일리시한 영화만은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는 지점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오늘 영화 하트스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려봤는데요. 아이슬란드의 신예 감독인 아르나르 구드문두손 감독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영화로 마라케시 국제영화제에서 공동으로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두 배우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다면 시네21의 기획 기사를 찾아봐 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